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로잉입니다. 오늘은 의사결정나무를 알아볼게요. 제가 구글에 Decision Tree for Fun 이라고 검색해봤더니 재미있는 의사결정나무를 발견했어요. 한국어로 번역해서 살짝 가져와 봤는데요. 자, 이거 보세요.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아는 얼굴 같네요. 우리는 순간적으로 그 사람과 인사를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하죠.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나무예요. 한번 해볼까요? 그 사람 이름이 기억나나요? 아니요? 그럼 오른쪽으로. 느낌이 쎄한가요? 네. 그러면 결정이 났네요. 도망가세요. 다시 해볼까요? 사람 이름이 기억나나요? 네. 혹시 전남친 전여친인가요? 네. 당신 지금 술 마시고 취했나요? 아니요. 당신 지금 자신감이 넘치는 상태인가요? 네. 그렇담 인사합시다. 이렇게 의사결정나무는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의사결정 규칙을 나무 모양으로 시각화하는 기법이에요. 그 덕분에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시점과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죠. 우리는 특정 자료를 분류하거나 특정 값을 예측하기 위해 의사결정나무를 사용합니다. 앞은 분류 예시 같았는데 예측은 어떻게 하냐고요? 여기 제가 예시를 하나 더 가져왔어요. 어떤 엄청 비싸지만 좋은 물건을 팔고 있었다고 칩시다. 나이가 20세 미만이면 너무 비싸서 그런지 구매하지 않을 확률이 98%네요. 반면 20세 이상이면서 회사원이면서 소득이 평균 이상이면 구매 확률이 93%예요. 소득이 평균 미만이면 구매하지 않을 확률이 57%였고요. 회사원이 아니면 구매하지 않을 확률이 81%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규칙나무를 통해 나이가 20세 이상이면서 회사원이고 소득이 평균 이상인 사람이 가게에 들어왔을 때 이 물건을 구매하겠구나 예측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의사결정나무는 계산 결과가 직접 나타나기 때문에 해석이 간편해요. 그리고 분류를 하면 할수록 노드 내에는 동질성이 커지고 노드 간에는 이질성이 커지겠죠? 예를 들어 A노드와 B노드는 정말 다른 사람들일 거예요. 반면 B노드와 C노드는 그나마 비슷한 사람들이겠죠? 나이가 20세 이상이고 회사원이라는 것까지는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B노드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가장 비슷하겠죠. 아무튼 의사결정나무는 이렇게 데이터로부터 규칙을 도출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에 여러 분류와 예측 문제들, DB 마케팅, CRM, 시장조사, 광고조사, 품질관리, 타겟 고객 분류, 고객 신용 분류, 행동 예측, 기업의 부도나 환율 예측 등 다양한 곳에 많이 활용됩니다. 어떻게 활용되는지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아까 분류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 여러 x값 변수들에 근거해서 목표 변수 y값을 몇 개의 등급으로 분류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고요. 분류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게 세분화할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데이터를 비슷한 특성을 갖는 몇 개 그룹으로 분할하고 그룹별 특성을 발견하기 위함이죠.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현재 분류되었던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고요. 차원 축소 및 변수 선택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죠. 이건 뭐냐면 원래 나중에 직접 데이터를 다뤄보시면 아시겠지만 y값 하나를 예측하기 위해 엄청나게 다양하고 많은 x값 데이터들을 사용하거든요. 집값을 예측하기 위해 위치, 인구수, 초등학교 수, 병원 수, 카페 수 뭐 이렇게 다양한 x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요. 어떤 x가 유의미할지 알 수가 없으니 일단 다 넣어보는 거죠. 그럼 당연히 y값을 예측하는데 사실 필요 없었던 x들도 섞여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많은 x들 중에서도 누가 y값 예측을 위해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해서 선택해야 돼요. 이렇게 수백 개의 x 중 몇 개의 x 변수들만 선택해서 차원을 축소하는 거죠. 이때 의사결정나무에서 y값을 도출하기 위해 실제로 사용된 변수가 어떤 것들이었는지 보면 되니 유용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호작용 효과를 파악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원 축소랑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다른 점은 여러 개의 예측 변수 x값들을 결합해서 목표 변수 y에 작용하는 규칙을 파악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범주를 병합하거나 연속형 변수를 이산화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분리 기준이 초록색, 노란색은 왼쪽까지로, 파란색, 빨간색은 오른쪽까지로 보낸다면 원래 4가지 범주였던 걸 그냥 초록, 노란끼리, 빨강, 파란끼리 2가지 범주로 병합해버리면 되겠구나 알 수 있죠. 또 어떤 분리 기준이 키가 170cm 이상인 사람과 미만인 사람이면 우리는 원래 연속형 변수였던 이 키 부분을 그냥 170 이상 미만으로 이산화해도 되겠구나 알 수 있죠. 이제 의사결정나무의 구성 요소들을 볼게요. 이렇게 나무가 시작되는 부분을 뿌리마디라고 합니다. 부모마디는 주어진 마디의 상위 마디예요.
예를 들어 초록색 동그라미의 부모 마디는 빨간 동그라미죠. 자식 마디는 반대예요. 하나의 마디에서 분리된 2개 이상의 마디들이죠. 여기서 초록색이 부모 마디였다면 자식 마디는 이 빨간 동그라미 2개입니다. 중간 마디는 부모 마디와 자식 마디가 모두 있는 마디입니다. 예를 들어 이 빨간 동그라미는 위에 부모 마디도 있고 자식 마디도 있죠. 그래서 중간 마디입니다. 끝마디는 자식 마디가 없는 정말 끝난 마디예요. 여기 빨간 동그라미들이 모두 끝마디에 해당하죠. 가지는 뿌리 마디부터 끝마디까지 연결된 마디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렇게 가장 긴 가지로 이 전체 의사결정나무의 깊이를 알 수 있죠. 이 깊이가 너무 깊어지면 과대적한 문제가, 깊이가 너무 얕으면 과소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살펴볼게요. 그런데 의사결정나무는 이렇게 다음 가지로 한 단계 더 뻗어갈지 안 뻗어갈지 어떻게 결정하는 걸까요? 아까 하위 노드로 갈수록 노드 내 동질성이 커져야 한다고 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서로 다른 데이터가 섞여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불순도가 감소하고 순수도가 커져야 하는 건데요. 당연히 그 순수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죠. 방법은 의사결정나무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럼 의사결정나무의 종류를 한번 볼까요? 의사결정나무에는 분류나무와 회귀나무가 있어요. 분류나무는 이산형, 즉 범주형 목표 변수를 가지고 있는데요. 순수도 측정을 위해 카이제곱 통계량의 p-value, 진위지수, 엔트로피 지수를 활용해요. 카이제곱 통계량의 p값이나 진위지수, 엔트로피 지수 값이 작을수록 노드 내 동질성이 높다, 즉 순수도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회귀나무는 연속형 목표 변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순수도 측정은 분산 분석 F 통계량의 p-value, 분산의 감소량을 활용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F 통계량의 p값이 작을수록 노드 내 순수도가 높아지고요. 분산은 어떤 데이터가 퍼져 있는 정도를 의미하니까 더 많이 분산이 감소할수록 순수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모 노드에 비해 자식 노드에서 불순도가 감소되었을 때 그 불순도 차이 정도를 정보 획득이라고 말해요. 이산형 목표 변수의 불순도를 계산하는 방법들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카이제곱 통계량은 실제값에서 기대값을 뺀 값의 제곱을 기대값으로 나누고 그 값들을 모두 합하면 돼요. 이렇게 말로 하니까 복잡하죠? 바로 예시로 설명드릴게요. 여기 표를 보세요. 실제 빨간 연필은 32개인데 모델은 56개로 예측했고 실제 파란 연필은 48개인데 모델은 24개로 예측했고 실제 빨간 지우개는 178개인데 모델은 154개로 예측했고 실제 파란 지우개는 42개인데 모델은 66개로 예측했습니다. 그럼 카이제곱 통계량을 계산해 볼까요? 이렇게 각각에 대해 실제 값에서 기대값을 빼고 다시 기대값으로 나눈 값들을 모두 더하면 카이제곱 통계량은 46.75가 나옵니다. 다음으로 진위지수를 볼게요. 진위지수의 정확한 의미는 특정 노드 집합에서 랜덤으로 데이터를 뽑아 라벨을 추정했을 때 틀릴 확률이라고 하네요. 이것도 계산식만 보면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 바로 예시로 볼게요. 여기 집합 안에 총 8개의 도형이 있는데 서로 다른 도형들이 섞여 있네요. 먼저 해는 3개가 있어요. 전체 집합 중 8분의 3이죠. 하트도 3개가 있네요. 8분의 3이에요. 동그라미와 세모는 각각 1개가 있으니 8분의 1씩을 차지하네요. 그러면 이 확률들을 각각 제곱해서 모두 1에서 빼주면 됩니다. 이 집합의 진위지수는 0.69예요. 마지막으로 엔트로피 지수는 얼마나 데이터들이 무질서하게 있는지 척도를 의미합니다. 진위지수랑 계산 방법이 비슷한데 살짝 달라요. 여기서는 로그를 사용합니다. 전체 8개 도형 중 해와 동그라미, 하트, 세모가 각각 2개씩 있으니 모든 도형의 확률이 8분의 2, 즉 0.25네요. 그래서 0.25 곱하기 로그 2에 0.25, 4개를 모두 더해주고 앞에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됩니다. 이 집합의 엔트로피 지수는 2네요.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카이제곱 통계량이나 진위지수나 엔트로피 지수를 각 노드마다 계산을 해서 순수도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지를 더 뻗어나가거나 가지를 그만 뻗어나갈지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은 의사결정나무를 여기까지만 살펴볼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봐요.